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세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 워싱턴 대 샌안토니오 경기인데요. 요즘에 워싱턴이 연패 끊고 생각보다는 좀 비비고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미네소타 잡고 그 다음에 샬럿 잡고 브루클린 잡고 3연승을 달렸는데, 이후에 뭐 클리블랜드 만나서 어려운 게임 하고 애틀랜타한테도 사실 좀 잘 비비다가 그 다음에 좀 무너지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오늘 일단은 워싱턴은 또 영입해온 미들턴이나 아직까지 스마트가 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얘네들 전부 다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뛸 수 있다고 하고, 주전 센터인 알렉사르도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홈즈가 대신해서 나오는데, 여기다 뭐 키션 조지도 퀘셔너블이기도 하고, 라인업 자체가 사실 워싱턴이 좀 뎁스도 많이 좀 좁아지긴 했었어요. 요즘에는 뭐 3점이 터져가지고 비비는 게임이나 그런 것들이 종종 있었는데, 여기 보면 워싱턴이 요즘에 보이는 거는 좀 언더 기조가 약간 보이거든요. 흔히 워싱턴 하면 굉장히 빠른 템포에다가 되게 못하는데 실점도 많고 그냥 공격 수비 다 안 되는 그런 팀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은근히 3점도 들어가고 수비도 최대한 이제 상대팀을 막 못 던지게 한다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워싱턴이 이제 한창 때만큼은 오바팀의 느낌이 안 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지금 최근 5경기 3승이 곁들여 있는 그런 것들에서 보이고 있어가지고, 워싱턴이 마냥 지금은 무시할 만한 팀은 아니기는 해요. 샌안토니오는 이제 팍스가 왔지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팍스도 첫 경기 때는 되게 잘했는데 이후에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매번 팍스가 지금 부상을 달고 있고, 샌안토니오라는 팀은 바셀이라든지 뭐 스테판 캐슬 이런 애들의 컨디션에 대해서 좀 좌우되는 경향도 있다. 샌안토니오는 여전히 또 이제 로데오 트립 원정에서 한 9연전을 하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1승 3패로, 제가 지난 2년 동안 샌안토니오가 로데오 트립 기간에는 1승 8패로 안 좋았다고 했는데 1승 3패로 일단은 뭐 썩 좋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뭐 직전 경기도 올랜도랑도 오바가 떴잖아요. 그전에도 뭐 샬럿이랑 붙고 이랬었는데, 여전히 뭐 템포 자체는 빠른 거로 보여요. 페이스도 빠른 상황이고 야투 주고받는 것도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인데, 글쎄 뭐 다른 날보다는 저는 이거 원래 그냥 워싱턴이 샌안토니오, 딱히 워싱턴이 뭐 보이는 게 없으면 그냥 오버가기 좋은 경기인데, 글쎄요 요즘에는 워싱턴이 좀 언더 템포 게임을 많이 하는 게 보여가지고 전 오바를 보지만은 사실은 약간 좀 못 믿어온 경기이긴 합니다 이거는요. 그다음 워싱턴이 일단은 좀 뎁스가 좁아진 거, 얘네들이 많이 보냈잖아요. 발렌슈나스도 보내기도 하고 몇 명 선구들을 보냈는데 데리고 온 애들을 많이 못 쓰는 상황이거든요. 그냥 그런 것들 때문에 워싱턴이 또 가끔 좀 3점이 터진다거나 선발들이 신인들이 해주는 날이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사실은 많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저는 샌안토니오 쪽을 좋게는 보는데 11.5라는 것도 거슬리고, 원정 로드트립 기간에 좀 안 좋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라든지, 샌안토니오도 올 시즌 내내 얘네들도 원정보다는 홈에서 확실히 좋았던 팀이라서, 물론 이런 베스트 멤버라든지 뎁스라든지 여러 가지 최근 면에서는 샌안토니오가 좋아 보이지만 11.5라는 핸디도 사실 마음에는 안 들고, 샌안토니오 사이드다가 오바를 보지만은 선택하기 좋은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다음에 올랜도 대 애틀랜타 게임인데요. 자, 올랜도는 영입을 아예 안 했습니다. 지금도 뭐 삭스가 다 풀이고 바그너나 벤케로가 돌아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얘네들이 정상 이런 컨디션에 올랐다, 그렇게 보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홈게임에서는 그래도 샌안토니오한테 되게 어렵게 이기기도 하고, 그래도 홈발만큼은 좀 보여주고 있을만 해요. 그동안에 얘네들이 애들이 많이 빠졌을 때 그때는 홈에서도 성적이 안 좋았었고, 바그너나 벤케로가 돌아왔는데도 막 원정 게임들을 많이 하면서 성적이 안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홈에서 디트랑 샌안토니오를 2번 연속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그 기간에도 사실 얘네가 뭐 엄청 잘했다기보다는 그냥 좀 애매한 게임들이 많았거든요. 여전히 올랜도는 공격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찍힙니다. 트리플 꼴찌예요. 이런 것도 보이고, 수비도 지금 그냥 상대를 최대한 못 던지게 하는 거, 지금도 올랜도가 독보적으로 상대를 못 던지게 하는 팀이거든요. 그래갖고 이렇게 야투 방어나 3점 방어 내용이 좋지가 않은데 실점 자체는 7등으로 유지를 하는 편이다. 이래가지고 그냥 언더게임이 나는 편인데, 반대로 애틀랜타는 요즘 봤을 때 워싱턴, 뭐 미러키, 샌안토니오, 디트, 인디애나 다 이제 뛰는 팀이랑 만나가지고 되게 보시면은 경기당 막 250점씩 나고 평균적으로 이런 것들이 보여요. 사실 그전엔 애틀랜타가 8연패 기간도 있었었고, 그 기간 동안에는 애틀랜타의 장점이 전혀 안 나왔거든요. 뛰는 게임으로 오바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좀 사그라들었었어. 저는 요즘에 애틀랜타가 좀 오바 게임을 하는 팀들이랑 많이 만나가지고 오바가 났다고 생각을 하지, 애틀랜타가 정상 궤도에 들어서가지고 오바 났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트레이드 기간에도 제일런 존슨이 일단 시즌 아웃이 됐고, 애틀랜타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벤치에 디안드레 헌터, 올해 뭐 식스맨을 노리는 선수, 그리고 보그다노비치 이런 애들이 있었다는 건데, 걔네 둘을 둘 다 처분을 했어요. 그리고 데리고 온 게 뭐 르버트나 니앙 정도인데 확실히 다운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애틀랜타는. 그래도 뭐 요즘에는 뭐 미러키 잡는다든지 디트로이트 잡는다든지 워싱턴 잡는다든지 전부 다 본인들의 색깔로 빠른 템포의 게임을 통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취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것도 선택하기 좋은 경기로는 안 보여. 저는 일단은 애틀랜타 요즘에 오바 색깔보다는 그냥 올랜도의 색깔대로 언더를 보고 싶은데,
일단 221이라는 높은 기준점이 보여요. 여기에는 지금 애틀랜타가 막 경기당 250점 게임을 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기준점이 올랜도인데도 좀 높게 잡힌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언더를 생각 중입니다. 저는 애틀랜타가 너무 뛰는 팀들, 그런 팀들이랑 만났고 올랜도를 상대로는 언더를 생각해보직하다. 올랜도의 홈발 그런 것들 좀 더 생각해보도록 하고 난 근데 경기 자체는 이게 애틀랜타가 4.5씩이나 받으면은 프레는 좀 생각해본지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승패 방향이라든지 언더오버 방향은 따로따로 간다고 생각을 해. 뭔가 이제 제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으리라는 좀 그런 경기예요. 뭐 하나 좀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저는 애틀랜타가 연패 기간에도 그렇고 최근에는 좀 뛰는 팀들이랑 많이 만나고 여기에는 상당히 오버 게임을 하는 것처럼 나오는 거지. 글쎄요. 올랜도랑 붙으면 저는 언더 게임이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뭐 애틀랜타의 프렌 믿음직하지 않은 경기다. 그렇게만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다음 클리블랜드 대 미네소타입니다. 자, 이제 아시다시피 클리블랜드는 사실 동부에서 지금도 1위기는 해요. 올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땐 좋은데 요즘이 좀 안 좋았었죠. 3연패도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7경기 동안 막 6승 1패 이렇게 달렸지만은 사실 그 기간 동안에는 상대한테 프레를 내준 경기도 많았었고 보스턴한테는 뭐 무참히 그냥 깨지기도 하고 그런 경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선택지는 아니에요 지금 클리블랜드는. 근데 마침 지금 미네소타가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얘네들이 일단 10경기 동안 뭐 8승 2패에다가 잘하고 있고 오늘 또 이제 원정이잖아요. 원래 미네소타 하면은 작년에도 홈발에 상당히 많이 맞는 팀이었었는데 올 시즌에는 지금 원정에서 최근에 8경기 동안 7승 1패입니다. 이 기간 동안 팀들도 어려웠는데 되게 잘하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홈이나 원정에서 좀 잘한다 뭐 그런 거 말고 팀적으로 좋은 모습이 보여. 디빈첸조라는 애들이 없는 상황에서 제이든 맥다니엘스가 지금 엄청 잘하거든요. 여기 보이는 건 뭐 3점 같은 거는 뭐 37% 정도고 야투 53%. 커딩 민도가 높아졌고 얼마 전에는 이제 새롭게 또 이제 시즌 하이를 쓰기도 했습니다. 30득점을 하면서 확실히 이제 제이든 맥다니엘스가 올라온 게 큰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고베어도 사실 잘해주고 있기도 하고요. 여기다가 저는 이제 미네소타의 영건들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제일런 클락이라든지 록 딜링엄, 뭐 쉐넌 이런 애들이 되게 잘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클락이라는 선수를 보면은 얘가 이제 그 대학 리그에서 NCAA에서 DPOI를 받은 선수거든요. 올해 수비수상을. 일단 수비가 좋은 선수야. 근데 요즘에 활약도 출전 시간을 꽤나 이제 부여받았습니다. 그전에는 거의 못 나왔거든. 거의 못 나오다가 요즘에 뭐 랜들 빈첸저 못 나오니까 뛰고 있는데 일단 야투도 훌륭해요. 경기당 뭐 21분 뛰면서 많이 시도는 안 하지만은 야투를 56%에다가 3점 53% 이렇게 해주고 있고 저는 롭 딜링엄은 매번 잘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콜리 대신에 빨리 그냥 주전 자리를 먹었으면 좋겠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미네소타는 영건들이 빨빨거리면서 뛰어주고 맥다니엘스가 적재적소에 담아가지고 리드도 괜찮은 수비수죠. 고베어는 늘 튼튼하고 이래가지고 저는 요즘에 미네소타가 경기력이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상대가 클브리니까 여태까지 상대했던 팀들이랑은 좀 체급 차이가 많이 나긴 합니다. 뭐 미네소타도 세크한테 진다든지 워싱턴한테 진다든지 그런 경기도 있어가지고 막 엄청 믿음직스럽지는 않은데 내용을 봤을 때는 미네소타가 괜찮아 보이거든요 요즘에는. 나는 7.5 정도면 미네소타의 프렌드 봐도 괜찮을 것 같아. 이거는 뭐 클리블랜드가 또 3점이 폭발한다든지 갈란드 위주로 잘 풀리고 뭐 그러면 모르겠지만은 이게 구도 자체가 클리블랜드의 투빅? 요즘 미네소타 수비로는 상대할 만해 보이거든요. 내일 갑자기 뭐 앤트맨이나 콜리가 빠지면 모르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저는 7.5 정도면 프렌이 좋아 보이고 언더오버는 저는 오바 생각 중입니다. 이게 사실 클리블랜드도 막 요즘은 오바가 막 엄청 쉽지는 않아요. 이 기록상으로는 뭐 점수가 되게 잘 나온다. 공격이나 수비 다 야무지게 되고 있다. 그런 게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수비도 야투 방어나 3점 방어가 3등 3등이지만은 실점 자체는 10등이다. 이런 것들 보면은 클리블랜드의 템포 자체는 되게 빠른 편이에요. 대신에 미네소타는 상대를 최대한 못 던지게 한다든지 언더 게임을 해가지고 수비 지표가 막 딱히 훌륭하진 않은데 실점 자체는 5등이다. 그래서 좀 상반되는 경향이 있는 팀들이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 와중에 둘이 붙으면은 미네소타도 사실 공격력이 아쉽지는 않거든요 지금. 그래갖고 뭐 오바 게임 생각도 나고 저는 이거는 클리블랜드는 그렇게 좋게는 안 보고 있습니다. 원정이지만 미네소타의 프렌각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 브루클린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루클린 대 샬럿 경기인데 이게 일단 브루클린에서 시몬스가 빠지게 됐고 시몬스가 클리퍼스로 옮겼죠. 샬럿은 어제 라멜로가 못 나왔는데 지금 프로버블로 뛰어는 있습니다. 어제는 갑작스럽게 못 나가고 뒤통수를 쳤는데 조시 그린도 복귀할 수도 있다고 하고 근데 대신에 샬럿이 지금 너키치를 영입을 했는데 아직까지 등록 문제 때문에 지금은 못 뛰거든요. 오늘 저녁에 어떻게 바뀔지 몰라 새벽 사이에. 근데 일단은 너키치가 아직까지는 못 뛰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크 윌리엄스도 빠꾸가 됐는데 다우풀입니다. 그전에도 부상도 있었었고 마크 윌리엄스 이제 트레이드가 취소가 돼서 빠꾸가 됐지만은 아직까지는 못 뛰는 상태로 보여요. 그리고 직전 경기 때는 이 무사 디아바테가 한 7분 뛰고 이게 부상으로 나갔거든요. 그리고 나갈 때 보면은 제가 어제 경기를 봤는데 막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디아바테까지 못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샬럿이 센터 3인방이 전부 다 없는 경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 깁슨이라는 되게 노장이 센터를 볼 텐데 글쎄요 어제는 이제 샬럿 경기가 타지 깁슨이 있을 때는 나름대로 똥게임도 많이 나오고 디트로이트가 야투가 되게 안 좋았던 것들이 보이긴 했었는데 일단은 샬럿이 좀 결장도 많이 있는 편이고 불투명합니다. 지금 샬럿의 전력이. 그래서 일단 이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브루클린은 시몬스가 없는 거, 샬럿은 내일 라멜로가 일단은 뛸 수 있는 걸로 보인다.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시몬스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브루클린 올 시즌 차이, 그리고 라멜로가 있을 때 없을 때 차이들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일단은 먼저 시몬스 얘가 없어지니까 언더게임으로 가는 거라든지, 그리고 상당히 경기력이 마이너스로 갑니다. 득점이 크게 감소를 한다고 해요. 저는 매번 브루클린이 진짜 탱킹 작업을 할 때는 시몬스, 디안젤로 러셀, 캠 존슨, 그리고 캠 토마스까지 이런 애들이 전부 빠질 때는 아예 공격 작업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시몬스가 사실은 슛은 없어요. 근데 플레이메이킹도 괜찮고 시야도 괜찮고 수비도 훌륭한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브루클린은 시몬스 없을 때 경기력이 안 좋았는데 지금도 여기 보이는 것처럼 시몬스가 없을 때 확 떨어지는 게 보여요. 그리고 심지어 내일 또 디안젤로 러셀이 퀘스처너블이야. 만약에 디안젤로 러셀이 없다, 그럼 브루클린 경기가 되게 개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매번 브루클린은 그 게임을 조립해줄 친구가 없을 때 경기력이 확 떨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보였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었고요. 샬럿은 내일 라멜로가 뛸 수는 있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거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라멜로가 뛰는 경우에는 샬럿은 득점이 평소보다 한 5.4점가량 올라가고 13.5가량 오바로 간다는 거거든요. 어제 샬럿이 디트로이트한테 진짜 경기가 초반에 1, 2쿼터 전반전 때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못했어요. 디트가 좀 잘 나온 것도 있지만 샬럿이 그냥 막 턴오버하고 볼 흘리고 막 이런 것도 보면 공격이 진짜 안 됐거든요. 전달도 잘 안 되고 후반 들어서는 오히려 디트로이트의 야투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언더게임이 났었는데, 무튼 그냥 샬럿은 얘네들 경기력으로 플랜을 할 거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지금 브루클린이 좀 위기라고 봐요. 일단 시몬스가 없는 것도 그렇고 이번에 제대로 된 영입도 별로 없었었고, 디안드로 러셀까지 만약에 지금 퀘스처너블이 빠진다면은 정말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요즘에 브루클린은 그냥 공격 개판이고 수비 상대를 최대한 못 던지게 하는 것과 더불어서 턴오버 유발도 많고 수비가 리그에서 지금 제일 좋게 지킨다고 하잖아요. 그냥 브루클린 경기는 언더게임 보는 게 답이기는 해. 그리고 샬럿도 라멜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언더오버가 오락가락 하지만은 저는 요즘 모양새로는 이 경기가 빠른 템포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라멜로가 있다고 한들. 난 그래가지고 언더 보고 있고 샬럿의 프렘 보고 있는데, 샬럿의 프렘 보는 거는 그냥 디안드로 러셀이 없는 경우에 해당을 하는 거고, 디안드로 러셀이 있으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 샬럿이 어제 개꼬라지를 보면은 확실히 라멜로가 있을 때 없을 때 차이가 크다. 올 시즌 라멜로가 없을 때 미치치가 선발로 나올 때 1승 16패라고 했었고, 그 외의 경우에 라멜로가 있을 때는 샬럿이 그래도 12승 정도에다가 21패인가? 그 정도였었거든요. 확실히 라멜로가 있을 때가 그래도 승률은 조금 나와요. 이 경기는 지금 예측은 힘들지만은 내일 디안드로 러셀이 뛰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냥 똥게임일 것 같다. 동부의 최하위권 팀들 대결이니까 지금은 저는 샬플 언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마이애미 대 보스턴 경기인데, 솔직히 말해서 이 경기는 그냥 좀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이애미가 이제 버틀러를 내보내고 위긴스를 데리고 왔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마이애미는 지금 계속해서 투빅 시도라든지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스포일스트라 감독 훌륭한 감독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당장에 이것이 성적으로 이어진다든지 뭔가 구체적으로 보이는 게 많이 없는 팀입니다. 지금 마이애미는. 그전에는 3점 시도가 좀 갑자기 늘어났다던가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딱히 대단히 보이는 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저는 몇 번 타일러 히로가 요즘에 굉장히 부진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좀 안 좋아. 야투가 40%가 안 되고 3점도 30%가 안 돼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마이애미는 히로가 거의 커리어 하이급을 보이면서 되게 버틀러가 없을 때도 잘하고 있었는데 그 히로가 요즘에 못하고 있는 거, 이게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래서 마이애미가 딱히 기대만한 부분이 없는 것들, 투빅 시도해가지고 아데바도 괜찮아지고 켈레 웨어도 잘해주고 그건 알겠는데, 당장의 위긴스가 마이애미를 이렇게 뭔가 유의미하게 이끌 만큼 그 정도 레벨의 선수까지는 안 보이고 그냥 에이스인 히로가 많이 부진한 거, 이런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보스턴은 내일도 지금 주루 할러데이가 못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 근데 얘네들도 3점 기복이 엄청난 팀입니다. 여전히 3점 시도 많고 어쨌든 요즘에는 좋은 와중에 있거든요. 올 시즌에 이제 보스턴의 3점이 리그 11등으로 되게 안 좋아요. 작년에는 1등이었으니까 많이 던지고 잘 넣고 그랬었는데 올 시즌에는 많이 시도는 하는데 못 넣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6경기 동안 3점슛 리그 전체 1등입니다. 3점이 살아난 게 크고 테이텀도 회복세에 있다.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 특히나 보스턴 요즘에 이제 무조건 거의 투빅을 많이 시도를 해요.
포르징기스 호포드를 같이 기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루크 코넷이라든지 이렇게 막 기용을 많이 하는데 되게 괜찮습니다. 보스턴의 투비 시도도 시행착오가 있었지만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나는 보스턴이 투빅으로 나오는 거는 마이애미 투빅에 전혀 꿀리지 않는다 그런 마인드고, 요즘에 보스턴의 기세를 봤을 때는 이거는 무난하게 보스턴을 볼만한 경기인 것 같아요. 양팀의 맞대결상으로도 얘네들이 이제 작년에 또 플레이오프에서 맞붙었었거든요. 그때 마이애미가 한 게임을 딴 적이 있었는데 보스턴이 뭐 4대1로 이겼고 올 시즌에 또 맞대결도 전부 다 승리를 했었고요. 저는 일단은 보스턴 사이드를 좋게 봅니다. 그리고 맞대결 전부 다 좀 언더 게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9경기가 아마 딱 한 번 빼고 전부 언더 게임이었었거든요. 지금 아마 8연속 언더일 거야. 220점 기준으로도. 작년이랑 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지표상으로도 지금 두 팀 다 마땅히 오바팀처럼 안 보이죠. 그래서 그냥 언더에다가 저는 보스턴 사이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스턴이 좀 괜찮은 와중에 있는 것 같다. 내일 또 근데 막 갑자기 막 보스턴이 3점이 안 터진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브라운 테이텀이 지금 캐치업이 올라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보스턴 사이드에다가 언더 그렇게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표 따라갈게요. 오클 대 뉴올리언스 경기인데, 자, 요즘에 오클라호마가 경기력이 되게 괜찮죠. 5연승 달리고 있고 중간에 뭐 골스한테 부러져 댈러스한테 2번 잡혀 그러긴 했지만은 여전히 저는 경기 내용 면에서 가장 기복 없이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는 팀은 오클이라고 보거든요. 사실상 나는 NBA 30개 팀 중에 제일 센 것 같아. 그런 와중에 있는데, 더구나 지금 이제 홈그랜이 복귀를 해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부상 때문에 빠졌지만은 내일 가동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클라호마도 지금 투비 시도를 아마 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높이가 높고요. 홈그랜은 좀 얄쌍하지만은 그래도 뭐 움직임도 괜찮고 외곽슛 능력까지 있는 친구다 보니까 충분히 4번으로도 가능성이 있는 친구예요. 하텐슈타인은 제가 여러 번 오클라호마 최고의 영입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이제 뭐 미첼이나 아이제아 조, 케이슨 월라스 이런 애들이 빠지는 오클라호마의 훌륭한 2, 3번 자원들, 이런 친구들이 없는 거는 공수 양면에서 약간의 마이너스 있겠지만은 요즘에 그냥 오클라호마가 너무 잘합니다. 제가 몇 번 최근에 오클라호마가 득점도 그렇고 아마 그 전에 한 3경기 연속으로 3쿼터 때 100점을 찍었다 했었나? 그런 거라든지 상대랑 막 20점 차를 유지를 했다. 그런 것들 많이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냥 오클라호마 요즘에 경기력이 훌륭해요. 그리고 뉴올리언스는 데리고 브루스 브라운이나 올리닝 아직까지는 지금 등록 문제인지 못 뛴다고 하거든요. 글쎄 뉴올리언스는 여전히 지금 오바팀이에요. 근데 8연패 달리고 있고 페이스 같은 것들은 되게 빨리 지킵니다. 수비 안 되고 있고 공격 어느 정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요즘에 자이언이 괜찮거든요. 자이언이 지난 6경기 동안 뭐 28.8득점에다가 리바운드며 뭐 야투며 다 훌륭하게 찍히고 있다고 해요. 근데 얘는 뭐 외곽은 없고 무조건 인사이드에서 놀아야 되는데, 글쎄 몸빵적인 부분에서 하텐슈타인이, 그리고 또 높이적인 부분에서 홈그랜이 둘 다 블락샷 능력이 있는 친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자이언이 약간은 불편할 만한 날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오클에 이제 하텐슈타인이 오기 전까지는 자이언이 물론 오클한테 많이 못 뛰었지만은 기록상으로 괜찮았었어요. 뭐 중간에 한번 35%의 야투를 보인 적이 있지만은 꾸준하게 이런 야투들을 보여줬단 말이야. 경기당 뭐 24.6점에다가 야투 평균 55.4% 뭐 이런 식으로 그동안은 자이언이 오클 상대로 잘 싸워왔고 최근에 분위기도 좋습니다. 내일은 약간은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해. 그런 게 생각이 나고, 그리고 이제 트레이 머피 3세, 제가 트머삼이 뉴올리언스의 새로운 에이스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2경기 동안 뭐 40점 41점 받고 3점 12개 중에 8개 뽑고 이런 그런 경기들 하다가 직전 경기도 되게 별로였었거든요. 사실은 아직은 그러니까 한 팀의 에이스 롤을 맡기에는 약간은 모자란 게 보이는 거야. 지표상으로는 요즘에 5경기 동안 야투 62%, 3점 58%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글쎄 가장 최근 경기 세크라멘토전에 엄청 못했거든요. 제 관점에서는 딱 그런 것들을 보면은 뉴올리언스의 공격 작업이 잘 되기가 좀 어려운 날처럼 보여. 글쎄요, 이것도 일단 맞대결상으로 지난 시즌에 오클이 뉴올을 플레이오프에서 4대0으로 물리친 것도 있고 맞대결상 8연승 중이다. 거기다가 오클은 오히려 좀 업그레이드된 부분들이 보인다 이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오클을 또 좋게 보고는 싶어요. 그리고 오바 게임 보는 거는 둘 다 일단은 이렇게 좀 페이스 상으로는 빠른 것들이라든지 뉴올이 못하지만 실점도 많고 본인들의 득점 자체도 많이 좀 비벼주고는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오바를 보는 건데, 뭐 지난번에 멤피스 상대를 했던 것처럼 오클이 오히려 뉴올리언스한테 리바를 제압을 한다든지 더 많은 공격 기회를 가져가고 뉴올리언스의 기회를 최대한 차단한다. 그렇게 되면은 뭐 일방적인 게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마인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일단은 뭐 14.5 높은 기준점입니다. 이것도 얘네들 맞대결상으로 여태까지 언더였었는데 올 시즌 뉴올이 좀 달라가지고 오바를 보는 셈이고, 전 오클 오바에다가 핸디까지 보는데 기준점이 좀 빡세네요. 이거는요.
미러키 대 골스 경기 솔직히 말해 좀 어려운 경기예요. 왜냐면은 일단은 미러키가 쿤보가 지금 없어. 근데 지난번에 필라델피아 경기를 보니까 일단은 하이템포 게임이었습니다. 저는 올 시즌 내내 필라델피아는 좀 언더 기조로 유지를 한다. 그리고 미러키도 쿤보가 없었을 때 득점이 줄어드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경기를 까놓고 보니까 엄청 빠른 템포에다가 포르티스가 오히려 쿤보급으로 잘해주기도 하고 그런 날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역습도 쿠즈마 있을 때는 빨리 진행되는 것도 있고 미러키 경기 템포가 꽤나 빨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언더오버도 어렵고 그리고 골스가 버틀러가 왔는데 사실 되게 좋았습니다. 직전 경기는. 근데 전반전에 이 골스가 사실은 시카고한테 많이 끌려갔었어요. 시카고가 전반전에 뭐 3점 같은 것들이 잘 터지기도 하고 50% 이상으로 터지고 후반전에는 30%에 그쳤는데 골스는 오히려 전반전에 안 터지고 후반전에 터졌잖아요. 그리고 후반전에는 특히 이 버틀러의 이용률이 상당히 올랐었다. 전반전에 버틀러가 아마 6득점인가 8득점인가 그랬는데 후반전에는 야투 시도도 많이 하고 자유투 빙뜯기도 많이 해주고 이러면서 버틀러가 확실히 커리는 바깥에서 버틀러는 인사이드에서 본인들의 역할을 충분히 했단 말이죠. 그래서 골스 경기가 이거를 많이 끌려가던 걸 역전까지 하고 이러면서 되게 좋은 경기를 했어. 버틀러 커리가 활약할 때는 거의 뭐 40점을 뒤집은 셈이다. 한마디로 골스의 분위기가 되게 좋았던 날인데 저는 여러 번 말하지만은 골스는 올 시즌에 이 3점에 대한 의존도도 높은 팀인데 3점 지금 감이 사실 막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직전 경기에 잘 터졌다고 하더라도 이게 꾸준히 이어질 수 있냐 그런 것들이 애매한 팀이거든요. 물론 버틀러가 왔고 첫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저는 이거는 표본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는 봐요. 직전 경기 좋았던 건 알겠는데 사실 그 경기도 상대가 뭐 터졌건 간에 어쨌든 잘 안 굴러가다가 후반전에 터져가지고 좀 올라온 셈인데 저는 골스는 조금 더 지켜보고 싶습니다. 난 그냥 이 경기는 오바를 선택하는 게 그나마 나아 보여. 미러키도 사실 직전 필라델피아전에 3점이 그냥 엄청 터졌거든요. 특히 막 3쿼터 때 비벼지다가 막 벌리는 데는 3점이 큰 작용을 했었는데 뭐 미러키도 마땅히 엄밀히나 3점이 잘 터지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 뭐 직전 템포를 보니까 빠르긴 하더라고요. 쿤보 없을 때도.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오바 보고 있고 저는 이건 핸디는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가 주장한 대로 골스가 직전 경기는 잘했지만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하다. 그리고 쿤보가 없을 때 포르티스가 좋은 활약 해가지고 다른 일도 잘해주고 그래갖고 필라델피아를 무난하게 제압한 것들 그런 거 생각하면은 6.5 기준으로 프렌드 봐도 나쁠 건 없어요. 근데 미러키가 백투백인 것도 있고 미러키는 근데 뭐 백투백 4승 5패고 특히 뭐 대단한 건 안 보이더라고요. 기록상으로 뭐 언더오버라든지 백투백일 때 뭐 어쨌다느니 그런 건 말할 게 없더라고. 그래갖고 그냥 이 경기는 저는 오바만 생각 중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미러키는 요즘에 5경기 동안 얘네들이 야투 내용에 비해서는 점수가 생각보다는 뭐 그렇게 뭐 그냥 오락가락한 편이고 수비적으로도 비교적 잘 막았지만 실점이 많은 편이에요. 자유투도 많이 내준 편이고 이래가지고 저는 오바 정도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골스의 상태, 미러키 쿤보가 없었을 때 내용 이런 것들이 좀 불투명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난 이래가지고 NBA가 어려운 것 같아. 자 다음 댈러스 대 세크라멘토 경기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아예 패스입니다. 패스. 자 댈러스는 직전 휴스턴전에서 앤서니 데이비스의 이제 데뷔전이었잖아요. 그냥 미친 활약을 했습니다. 근데 앤서니 데이비스는 그 경기에서 모든 걸 보여줬다. 3점까지 쏘면서 블락잡도 제대로 해주고 인사이드 지배하고 그런 걸 보여줬는데 그 경기에서 또 부상당했잖아요. 지금 앤서니 데이비스는 최소 한 달 결장입니다. 타타구니 부상으로 그 경기 중간에 나갔고 한 달 이상 결장할 수 있다고 해요. 그야말로 고점의 갈매기, 부상 많은 갈매기 모든 걸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경기에서 또 워싱턴이 중간에 나갔는데 뛸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워싱턴이. 저는 댈러스는 워싱턴까지 빠지게 되면 수비적으로 굉장히 부실해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 사실 지금 단테 엑섬도 원래 2번 자리 디니디라든지 이런 애들 자리를 대체하고 굉장히 잘해주고 있었는데 내일 단테 엑섬도 퀘셔너블이에요. 물론 뭐 크리스티가 와가지고 잘해주고 있지만은 좀 부상 상황상으로는 크리스도 퀘셔너블이고 되게 라인업이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잠재적으로 있고 자 세크라멘토는 지금 분석이 안 되는 팀입니다. 봐. 직전 경기 때 뉴올리언스랑 했는데 초반에 뉴올리언스가 20점을 앞서갔거든요. 근데 그 경기를 세크라멘토가 도리어 얘네들이 20점을 앞서갔어. 다시 역전해가지고. 근데 그러다가 경기는 결국에 막판에 똥게임으로 갔고 클러치까지 갔거든요. 세크라멘토가 이긴 이겼는데 그냥 뭐 엄청 롤러코스터 게임이었다. 그리고 한창 좋았을 때에 비해서는 지금 뭐 언더오버도 불투명하고 요즘에는 템포 자체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습니다. 야투 시도도 한창 때에 비해서 많지도 않고 이게 라빈을 데리고 왔는데 저는 사실 팍스가 생각보다 막 믿음스럽지는 않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올 시즌에 커리어 하이를 보여주고 있는 라빈이 오면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랬잖아요. 라빈이 근데 세크라멘토 오고 나서는 잘한 경기가 아예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라인업상으로도 세크라멘토가 몽크, 라빈, 드로잔, 머레이, 사보니스 이 라인업이면은 머레이 말고는 평균 이상의 수비수가 없는 라인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비가 개판 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댈러스가 이 정도 빠지면은 세크라멘토 이런 부실한 라인업을 공략할 만한 정도의 공격력을 가지고 있냐?
그것조차 불투명해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그냥 통으로 패스입니다. 어려워요. AD가 없는 댈러스, 워싱턴까지 없을 수도 있고 세크라멘토 지금 상태 가늠하기 어렵다. 그냥 이래가지고 이 경기는 통으로 패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덴버 대 포틀랜드 경기인데 원래 맞대결상으로는 덴버가 포틀랜드를 7대0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가장 최근 경기 때 포틀이 126대 124로 간만에 좋은 경기라고 보여주면서 이겼어요. 그리고 그 경기는 포틀랜드가 요즘에 막 11경기 동안 10승 1패 달리고 그런 기간이 있었다가 요즘에 살짝 사그라들었는데 사실 덴버를 잡았던 경기는 그런 구간도 아니었었거든요. 그때로 돌아가 보면은 덴버랑 포틀랜드가 자 126대 124로 엄청 오버 게임이 나왔었고 포틀랜드가 승리까지 했습니다. 이때는 덴버가 아직까지 그 웨스트브루크 선발을 쓸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참 된 거지. 자 이제 그 덴버가 원하는 농구 상대 인사이드에서 최대한 놀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꽤나 된 편이었었어요. 근데 다른 날에 비해서는 이 포틀랜드도 센터 뎁스가 뭐 에이튼, 로윌산, 뭐 클링언 이렇게 있다 보니 이날 덴버는 사실 야투가 뭐 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곽슛도 평소보다 잘 들어간 날이었었거든요. 덴버는 전반적으로 공격 자체는 잘 됐는데 문제는 이게 포틀랜드한테 야투가 밀렸어요. 야투 시도 횟수가 87회잖아. 근데 이날 포틀랜드는 많은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바탕으로 덴버보다 10번을 더 공격을 했거든요. 자유투도 크게 안 밀리고 대신에 3점이 조금 모자랐지만은 어쨌든 포틀랜드의 물량 공세가 제대로 먹힌 경기였단 말이에요. 이때도 사실 아직까지도 포틀랜드는 그 3명의 윙장으로 쓰는 형태가 아닙니다. 사이먼스나 샤프를 동시에 주전으로 기용을 하고 아브디아를 좀 평소보다 안 쓰는 이런 때였었거든요. 이러다 보니 그때 당시에 포틀랜드랑 지금의 포틀랜드는 조금 다른 팀이에요. 덴버도 그렇고. 그래서 지난번 맞대결을 막 차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자 여기 보시면 덴버가 최근 6경기 동안 득점이 그냥 또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수비도 꽤나 괜찮아졌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이게 나는 덴버가 뉴올리언스한테 144점을 낸다든지 필라델피아전 147대 134 이런 좀 뻥튀기 된 경기들이 껴있어가지고 그렇지 덴버가 요즘 한창 때만큼 막 야투시도가 많다든지 템포가 빠르다든지 그렇지가 않거든요. 나는 오히려 요즘 덴버는 막 마냥 오바팀을 보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 포틀랜드는 그냥 언더팀이고요. 포틀랜드도 여기 점수상으로는 피닉스랑 127점 경기, 연장간 경기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뻥튀기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감안을 해도 언더게임으로 나오거든요. 포틀랜드는. 이것도 어디까지나 포틀랜드가 지금 직전 이제 미네소타전 되게 못했습니다. 이것도 포틀랜드가 사실은 앞서고 있었어요. 미네소타한테. 중간에 미네소타한테 3쿼터부터 30대 7로 런을 당해버렸고 4쿼터 때 야투가 21개 중에 3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도 션시 빌러스 감독이 그냥 손을 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난 참 이해가 안 돼. 그냥 왜 조정을 제대로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랜트가 딱 봐도 턴오버 계속해서 저지르고 아브디아도 안 좋았었고 이랬는데 마땅히 조정을 안 하더라고. 저는 직전 경기 때 보니까 포틀랜드가 분명히 이 잘하고 있는 연장선에 있는 거는 같아. 미네소타랑 어려운 팀을 상대로도 되게 잘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거를 역전을 당했었고 4쿼터 때 야투가 그렇게 안 풀리고 턴오버가 많은 게 보이는데도 딱히 이렇다 할 조정을 많이 안 했거든요. 그런 거 보니까 포틀랜드의 감독 리스크도 그렇고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에이튼은 되게 잘해요. 여기 있는 것도 에이튼이 최근 8경기 동안 평균 득점 뭐 20점 이하에 육박을 하고 더블 빅맨이고 스틸이나 블락 하나씩 다 해주고 되게 그냥 도미네이팅 같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포틀랜드 션시 빌러스 감독이 직전 경기로 배운 게 있을 것이냐 그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덴버도 네이버 마포주가 캐셔버린 것도 있고 서부르기 없는 와중에 언더게임 템포가 슬슬 보인다는 것들 한창 때만큼 오버게임 템포는 아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은 저는 이번에는 언더 보고 싶거든요. 그냥 이것도 포틀랜드를 좀 리스펙하는 셈이에요. 사실 이게 포틀랜드가 지금 이 정도면은 단물이 빠질 때는 됐어. 너무 잘해왔으니까. 근데 포틀랜드라는 팀은 엄밀히 말하면 탱킹팀이고 그렇게까지 잘해왔던 게 사실은 좀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직전 경기 때 엄청 안 좋은 내용으로 패배도 하고 포틀랜드의 단물이 빠질 때는 됐는데 사실 덴버도 지금 저는 좋은 기간으로는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포틀랜드가 정말 단물이 빠졌냐 그 미네소타를 상대로도 초반에 막 20점 차 가까이 이기고 그랬었는데 마무리가 안 좋아서 그렇지 저는 포틀랜드한테 한 번 더 기회는 줘보고 싶은 경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틀랜드 프렌에다가 저는 언더 생각 중인데 보시다시피 얘네 두 팀의 맞대결도 그랬었고 저는 약간 도전하는 느낌으로 임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선택하기 좋은 방향은 아닙니다. 포트 프렌의 언더가. 포틀랜드를 한 번 더 기회를 줘보고는 싶어. 그래서 포틀의 색깔대로 프렌이나 언더 그런 쪽으로 도전하는 느낌으로 가볼게요. 오늘 도전하는 경기가 너무 많았고 이래갖고 어려워 참.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레이커스 대 유타 경기가 있는데 이거는 가장 큰 변수는 돈치치가 데뷔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내일. 그리고 르브론도 퀘셔너블이야. 르브론이 지경기 때 빠져가지고 둘이 나란히 이제 벤치에서 봤는데 르브론이나 돈치치가 없는데 그날 리브스가 엄청난 활약을 했습니다. 커리어 하이를 새로 썼고 그리고 이제 DFS나 뭐 다른 수비수들도 굉장히 잘해줬잖아요. 진짜 차포 상마를 다 떼고도 아주 인디애나를 제압하는 경기가 나왔었거든요. 이게 내일 과연 레이커스의 라인업도 그렇고 저는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한 코트에 돈치치, 리브스, 르브론이 같이 있는 건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면요, 사실 돈치치랑 르브론은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그리고 리브스도 사실은 온볼을 핸들러 역할을 해야 되는 선수거든요. 볼이 있어야 잘하는 애야. 이 라인업이면 사실 3점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뭐 헤이즈는 외곽이 없고, 르브론 올 시즌 3점이 나쁘진 않지만은 커리어 통산 3점 같은 것들은 훌륭하진 않아요. 돈치치도 볼륨은 많지만은 많이 던져서 그렇지 3점 효율이 좋은 선수까지는 아니에요. 돈치치, 르브론, 리브스가 한 코트에 있으면은 이거는 수비가 정말 약하거든요. 모르겠어. 나는 레이커스의 내일 선발 라인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레이커스의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이거는 뭐 돈치치, 르브론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레이커스 요즘에 수비가 굉장히 좋거든요. 벤더빌트, DFS 이런 애들 비롯해가지고,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5경기가 전부 다 앤서니 데이비스가 없는 경기들입니다. 그런 구간에서도 이게 레이커스의 수비 세팅이 굉장히 잘 됐었고 10승 1패까지 가는데, 그래가지고 레이커스가 얘네들이 4위까지 도약을 한 거였었거든요. 내일 근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라인업이 바뀌는 건 저는 오히려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요즘에 레이커스 한참 좋았는데 돈치치가 데뷔한다고 과연 레이커스가 좋아질 것인가?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라인업이 저는 그렇게 마음에 드는 라인업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유타는 내일 현재까지 발표된 걸로는 거의 뭐 베스트급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섹스턴은 지금 부상이라고 못 나오는데, 유타는 저는 매번 얘네들이 정상 전력으로 가동이 될 때는 막 다 빠졌을 때보다도 확실히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 그런 얘기들을 계속 들어왔었고, 이게 맞대결상으로나 여러 가지로 레이커스가 우세해 보이는 건 맞지만은 이거는 불투명한 경기 같아요. 레이커스의 라인업 때문에. 레이커스가 돈치치가 이게 당장에 플러스를 가져와 줄만 하냐? 애매하다고 보거든요. 마크 윌리엄스 트레이드가 취소가 된 것도 그렇고, 저는 여러 가지로 레이커스 내일은 좀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잘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뭐 또 이제 제 예상에는 다르게 그냥 저번에도 돈치치, 르브론이 없으니까 르브론 빠졌을 때 레이커스 못 믿을만 한데, 근데 되게 잘했잖아요. 기본빵이 높아가지고 그런 경기가 나올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나는 돈치치, 리브스, 르브론 이 라인업이 가동되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 어쩌면 내일 리브스를 그냥 뭐 식스맨처럼 기용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스페이싱적인 부분에서 되게 별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3.5씩이나 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나는. 저는 유타의 프렌이나 그리고 오바 보고 있는데 NBA 졸라 어려운 것 같아. 너무 이게 좀 도전하는 성향이라든지 불투명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내일 레이커스도 그런 류의 경기라고 보고, 저는 유타 프렌에다가 오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는 별로 없어요. 자, 해외 축구 첫 경기 마요르카 대 오사수나인데요. 자, 마요르카 요즘에 딱 봐도 지금 기세가 굉장히 좋지가 못합니다. 지금 여기부터가 이제 후반기거든요. 후반기에 코파에서 아래급 팀한테 탈락한 거 포함을 해가지고 슈퍼컵에서 레알한테 잘 싸우고도 이거는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막판에 자살골도 겹치고 호드리구의 골도 겹치고 해가지고 3대0이지만 나름대로 잘 싸운 경기거든요. 근데 이후에 비아레알, 베티스, 꼬마 이런 식으로 전부 어려운 일정이었었어요. 그래서 후반기 5연패인데 일정이 어려운 건 있지만은 어쨌든 좋지는 못했다는 것들, 이런 게 보이고, 딱히 뭐 이 기간 동안 결장이 뭐 에이스가 빠진다거나 그런 것도 없었는데 썩 좋지가 못한 게 보입니다. 일단 뭐 원정 경기가 많았지만은 마요르카의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은 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오사수나도 지금 이런 좀 순위 상황 비슷하거든요. 근데 오사수나는 제가 여러 번 이제 에이스 브리안 사라고사가 부상을 당했다, 발등 쪽에 어디가 부러져가지고 못 나오고 있었는데, 브리안 사라고사 못 나온 기간이 있어요. 이렇게 나올 때는 되게 잘했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오사수나의 에이스였었거든요. 부디미르랑 같이 역습의 트레일러 역할 해주고 되게 잘하고 있었는데, 부상으로 그동안 못 나왔고, 얘가 못 나온 기간 동안 리그에서는 뭐 3무 2패, 좀 코파델레이 좀 하위 라운드 약팀 상대로는 많이 이겼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오사수나에서는 브리안 사라고사 못 나올 때 안 좋았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복귀를 했거든요. 오늘 경기는 아직까지는 몰라요. 이거는 뭐 뛸지 안 뛸지는. 지금도 직전 경기 때 뭐 한 30분가량 뛰고 이랬어가지고 일단은 오사수나가 조금 더 땡기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부디미르 사라고사 라인이 제대로 돌아갈 때는 5등까지 마크를 했었거든요, 리그에서. 그래서 현재 이제 마요르카 상태를 볼 때는 그냥 뭐 상대 전적상으로도 딱히 뭐 오사수나가 마요르카 원정이 약한 편이 아니었었어요. 나는 그냥 마요르카의 상태가 안 좋아 보여가지고 오사수나의 프렌 정도? 이 정도 배당이면은 저는 갈만은 해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무승부 같은 것들도 노려는 볼 텐데, 고배당 가능한 무승부, 좀 더 안정적인 선택을 원한다면 오사수나의 프렌, 그 정도로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인터밀란 대 피오렌티나 경기 있는데요. 바로 직전 라운드에 그 이제 피오렌티나 에두아르도 보베가 심장 문제로 경기가 17분 만에 취소됐던 경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재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를 피렌체가 3대0으로 이겼어요. 이게 양팀 다 사실 라인업을 좀 많이 바꾸고 나왔지만은 어쨌든 간에 피렌체가 3대0으로 대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피렌체는 확실히 요즘에 라치오, 제노와 인터밀란이 연파를 하면서 다시 좋은 분위기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직전 경기가 그 3대0이긴 한데, 이게 골 운 자체가 첫 골은 이제 피오렌티나의 코너킥에서 약속된 플레이, 그래갖고 선제골 넣고, 이것도 좀 뽀록골입니다 사실은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밀란이 또 실수해가지고 도도의 크로스에 이은 킨의 헤딩골, 다음엔 이제 마지막에 인터밀란이 되게 공격적으로 나왔는데 실책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걸 또 킨이 받아먹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는 3대0 중에
세 골 모두 다 사실 이게 어떻게 뭐 인터밀란이 딱히 막 못해가지고 먹혔다 그런 생각까지는 안 들거든요. 좀 그런 생각인데 사실 그러니까 피렌체가 막 공격 작업을 되게 잘했다 그러기보다는 유행에 가까웠던 거거든. 실제로는 이날 피오렌티나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게 좀 쓸 수 있는 선수가 14명밖에 없었었다. 그래갖고 막 유스로 벤치 채우고 이래가지고 쓸 수 있는 선수가 되게 적었었습니다. 왜냐면 뭐 이적 때문에 보낸 것도 있고 이적을 했는데 지금 등록이 안 돼가지고 못 쓰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피렌체가 되게 가용 인원이 적었었던 안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4-4-1을 기용을 하고 센터백 코무조를 라이트백으로 쓰고 도도랑 파리시 양 이제 사이드백들을 미드필더에다 배치를 하고 거의 뭐 수비수들을 윙으로 쓸 정도로 이렇게 피렌체가 안 좋은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드문손도 아프다고 해가지고 경기 직전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피렌체가 되게 악조건에 있었는데 경기 내용 자체는 나름대로 잘 굴러갔다. 사실은 근데 뭐 잘했다기보다는 그냥 뭐 잘 버텼고요. 4-4-2로 그냥 두주 수비 갖추고 잘 버티다가 코너킥에서 뽀로골 그 다음에도 상대 실수에 의한 골도 이런 걸로 3-0으로 이긴 건데 글쎄 뭐 저는 인터밀란이 뭐 밀란전에서도 저번에 이제 3골치 3골대 그리고 직전 경기도 피렌체한테 되게 좀 억울할 만한 경기 이런 것들 때문에 두 경기 연속 할 말만은 무승이거든요. 그러니까 홈이라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요즘에 피렌체도 뎁스도 지금은 이제 괜찮아졌고 다시 좋은 구간에 들어선지라 이 경기는 사실 선택하기 좋은 경기가 아니에요. 무서운 경기인데 그냥 뭐 둘 다 이제 유럽 대항전도 직행이기도 하고 일정도 편한 셈이고 100%를 가동할 텐데 글쎄요 저는 그냥 고배당 가는 게 맞아 보입니다. 이거는 그냥 피렌체가 좀 좋아가지고 이제 또 인터밀란도 오늘 또 디마르코도 아마 못 나올 거거든요.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선택하기 안 좋은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굳이 간다면 그냥 고배당으로 인터밀란 햄무나 무승부 중에서는 글쎄요 저는 무승부를 좀 얘기를 해보고 싶기는 해. 이거는 그냥 피렌체가 생각보다 잘해서 그렇습니다. 인터밀란도 요즘에 어쨌든 간에 승리가 많이 없는데 그런 게 좀 겹칠 것 같기도 해요. 나는 이거는 피렌체가 전혀 무시할 전력이 아니다. 직전 경기도 보여줬다. 그런 것들 살려가지고 그냥 무승부 정도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